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워치로 날씨를 확인하고 출근길에 OTT로 놓친 방송을 시청합니다. 점심에는 AI 로봇이 서빙하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오후엔 언택트 회의를 하죠. 알고리즘으로 추천해준 저녁 메뉴를 고르며 퇴근하는 일상. 우린 이제 디지털 AI 없이 사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가 간 첨단 기술, 디지털 산업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국제사회에선 기존에 없던 디지털 서비스, 제품에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 통상 규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 간 반도체 동맹을 포함해 주요 협력국끼리 첨단 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첨단 산업이 곧 우리의 현재 일상이자 미래인 지금, 우리 산업과 무역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길을 찾고자 얼마 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새로운 산업통상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이 전략이 어떤 것인지 통상원정대원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성장지향 산업전략, 고객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공급, 수요, 혁신 전략, 이렇게 3대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특히나 이 전략에는 디지털 첨단 산업 육성의 진심인 산업부의 핵심 플랜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략을 세우고 추진한 분을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제 옆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과 유소영 사무관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무관님,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6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인터넷 발전 수준도 매우 높잖아요. 이런 첨단 산업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요. 이 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기 위해서 산업부에서는 어떤 전략을 시행하고 있을까요? 네, 저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존의 첨단 산업들은 더욱 강하게 육성하고 또 기존 산업들은 고도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또 첨단 산업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첨단 산업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 산업에 어울리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가령 자동차나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 자동차, 또 자율주행형 선박 등의 방향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첨단 산업을 광범위하게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시다라는 말로 들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산업 분야 중에서 하나 꼽아서 봐야 하면 어떤 정책이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이겠죠.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1위 품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소위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데요. 저희가 쉽게 쓰는 계산기부터 정말 첨단 슈퍼컴퓨터에까지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이라는 반도체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이 안에는 투자, 그리고 인프라, 그다음에 인력, 소부장 파트까지 이렇게 4가지 전략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가령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5년간 340조 원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지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세제나 인프라, 또 각종 규제 관련된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담았고요. 또 인재 양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학 연계로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하여서 여러 곳에서 반도체 인력들을,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소부장이 중요한 만큼 소부장 생태계 강화하는 방안들도 담아내었습니다. 여러 첨단 산업 중에서는 또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꼽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통상TV니까요. 통상 전략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첨단 산업에서도 통상 전략이 적용이 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2가지 방향으로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첨단 산업 혁신형 통상 전략이 있고 그리고 공급망 연계형 통상 전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첨단 산업 혁신형 통상 전략에는 미국, 유럽 주요국들과 정상회담한 후속 조치를 바탕으로
지식과 인재 교류를 수행하고 또 기술 협력, 공급망 협력 등의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는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대화, 논의를 강화하자고 했는데 하반기부터 분과 회의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 공급망 연계형 통상에 대해서는 첨단 산업 부품,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산업계에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첨단 산업의 원료가 되는 광물, 원자재, 부국들 그리고 첨단 산업 기술국과 맞춤형 통상 협력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두 가지를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여러 국가들이 이런 디지털 신산업에 대해서 통상 교섭 전략 새롭게 또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교섭 활동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는 양자부터 그리고 또 3개 이상의 국가들이 함께 공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디지털 통상 협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싱가포르와 디지털 동반자 협정 DPA를 체결해 올해 하반기 서명을 할 예정이고요. 3개국이 함께하는 대파 같은 경우도 연내 가입 협상을 목표로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규모의 IPF 디지털 통상 협정에도 앞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을 만드는데 우리가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무관님께 여러 가지 정부의 첨단 산업에 대한 통상 전략, 또 산업 전략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나 또 목표가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진정한 초강대국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배터리, 로봇 등에서 배터리의 경우에는 세계 점유율 1위를 다시 수성하고 또 로봇은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 첨단 전략 산업을 위한 전략들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된다면요, 우리가 세계 탑5 수출국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감돌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꿈이 아닌 현실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유소영 사무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초격차란 단순히 시장에서의 파워나 순위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비교 불가한 기술 우위와 끊임없는 혁신. 그래서 기술은 물론 조직, 시스템,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격을 높이는 것이 초격차의 진정한 의미이다. 요즘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 서적에서는 초격차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산업과 통상을 연계한 초격차의 첨단 산업 경쟁력과 통상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격을 한 단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통상 핫 이슈.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핫하고 혹하는 통상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